네, 오늘은 보험에 관련된 직종 중에서 손해사정사라는 그런 직군들이 있습니다. 뭔가 생소할 수도 있고 들어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손해사정사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설계사들도 약간 애매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을 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산정하는 사람인데요. 보험회사에 이미 손해사정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하게 지급될 보험금이라면 굳이 따로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보험회사 쪽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손사, 그리고 반대로 보험 소비자들이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고용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누군가 손해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독립손해사정사들은 보험 소비자가 뭔가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 찾아가는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분들이 찾는 손해사정사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변호사의 어떤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뭔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이 부분까지는 손해상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변호사분들을 이제 뭔가 위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누구한테 판단을 받는 상황인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우선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라는 문서를 던짐으로써 이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에 뭔가를 청구해서 이걸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손해사정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요. 반면에 법률 전문가, 변호사는 재판장에 나가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보험회사랑은 더 이상의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업무 진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받아,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아야 해. 그럴 때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 소송을 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일이 많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대부분 먼저 보험회사 쪽에 이걸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만약에 자기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나서 이거는 제 권한은 바뀝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때 한번 변호사를 또 알아보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선임 제도라는 거를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 무료 선임 제도를 사용하는 어떤 과정이나 어느 타이밍에 좀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돼요.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 들어온 서류만 보고 보험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만으로 보험금 주는 이 서류 서면 심사에서는 지금 따로 이 무료 선임제도라는 걸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 보험금이 크거나 아니면 뭐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를 했다 이러면 현장에 나와서 보험금 줘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따져봐야 돼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현장조사 또는 현장심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쪽에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지급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가 이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그냥 보험금을 주지 않고 현장조사 내지는 현장심사 안내를 문자나 전화로 하면 그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보험회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손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의 손해사정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비용이 무료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계산하는 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제 손해액을 계산하는 보험은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손해사정사님들은 정말 큰 돈을 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손해사정 한 건을 그 고객분들로부터 수임하면 보통 퍼센트로 보수를 받거든요. 근데 뭐 사망보험금이 큰 경우에는 뭐 2억도 되고 3억도 된단 말이죠. 뭐 후유장애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입해 두신 분들은 뭐 5억도 가입해 두신 분들이 있어서 보통 보수는 뭐 이것도 천차만별이지만 보통은 뭐 15%에서 뭐 정도 보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은 보험금이 뭐 5천만 원에 15%면 꽤 되죠. 반면에 또 잘 못 버는 분들도 사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평균이라기에는 편차가 크고 잘 버는 분들이 잘 버는 시장이다. 재보험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경험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가 골절돼서 골절 진단금, 실손보험금,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을 청구했는데, 그때는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도 아니고 손해사용사도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금액이 좀 적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서 엑셀에다가 받아야 될 특약 금액 입력해놓고 이거는 받았다 안 받았다를 체크해가면서 보험회사랑 싸워서 다 받았던 경험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결된 질문이긴 한데, 이제는 손사가 되셨잖아요. 아직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이제 손해사정사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뭔가 청구하거나 이렇게 될 시에 더 받을 자신이 있고 더 많이 받을 자신이 있고 그렇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손해사정사로서 산정할 수 있는 손해액은 결국엔 약관에 들어있는 건데, 약관에 있는 거대로 계산하면 대체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적습니다. 일반 보험 소비자분들이 대표적으로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나고 나서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뭐 한 번 입원했다가 뭐 한 500만 원 받으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 금액이 손해사정한 금액보다는 높거든요. 그래서 뭘 더 받아준다는 사실 막 쉽진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대신에 정확하게 받아준다. 그리고 못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이제 보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잘못 판단한 거를 바로 잡아서 제대로 받게 해준다. 그거는 손해사정사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역시 올바르게 올바든.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몰랐던 생소했던 이런 직군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